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10월 4주차 목요일 26일 저녁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장 분위기는 매서운 급락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전 세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진통과 고통을 안겨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뒤늦은 또 급냉 조정하는데 일부 업종과 섹터들도 나타났었고요. 네, 제가 직업으로 주식을 한 지가 이제 25년째 되는 딱 해입니다. 1998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근데 직업으로 주식을 하면서 뭐 온갖 장을 경험을 다 해봤고, 네. 지금 뭐 3년짜리 조정장도 경험해봤어요. 2000년 IT 버블 이후에 3년 조정장, 정말 기나긴 조정장도 경험해보고, 네. 물론 뭐 IMF, 9.11 테러, 여러 급락 장세를 경험해 본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해답을 줄 겁니다. 예, 특히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급락했던 뭐 2차 전지든 어떤 업종의 종목이든 나름 뭐 내용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급락 손실이 났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투자한 잘못이 아니고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변동성의 산물이죠. 시장이 주변에 세상이 조금 뭐 변수 있고 불안 심리가 작동되고 이런 과정이 나오고 또 예민 반응을 보이는 이슈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주식 투자자들부터 일단은 한번 홍역을 치러 가는 겁니다. 다만 이런 또 과정을 거치고 매물 소화하고 이제 하락이 진정되고 나서 이제 풍부한 가격 매력이 생기면서 불확실성 해소돼 가지고 새로운 랠리가 시작되면은 언제 정말 그랬나 하듯이 대형 랠리가 나와요. 제가 지금 뭐 전쟁 변수도 좀 남아가지고 오늘 예민 반응을 보였습니다만은 냉철하게 보면은 오늘 새벽에 미국도 뭐 구글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번 더 빠졌는데 이거는 뭐냐? 실은 이겁니다. 미국 기술주든 한국 기술주든 고성장 프리미엄을 줬던 주가 거품을 제거하는 양틀 깎기 작업이에요. 요 양틀 깎기 작업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들은 공매도 세력이에요. 이번 주 2차전지 내년 전망치를 하향화시키고 난 다음에 가장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쪽은 공매도 세력이죠. 네, 그리고 뭐 주식 옵션을 보여요. 투기적인 정말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사람들이라. 네, 이런 분들 외에는 뭐 다 같은 손실 구간에 과정되는 구간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과락해가지고 어떤 대응을 하고 싶지 않다면은 시간을 보세요. 최소 12월 넘어서 내년 1월로 가는 장세 있죠.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이런 비기슈들이 끝이 나고 나면은 상당한 새로운 임팩트가 작용되고 주가 랠리가 또 나옵니다. 네, 나올 것이라는 걸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연말 내로 나는 빠른 시간 내에 올 가을에 먹은 로스분을 빨리 만회하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실전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연말까지 강력한 대박 시세를 집중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거. 그까지 먼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지금 50% 기본이고 100% 이상 올라갈 주식이라면은 지금 과감한 교체도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거에 제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런 대응을 하고 아주 오래간만에 지금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시지 않으면은 절대 그런 대응은 하지는 않겠죠. 지금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은 위기로 느껴지고 막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현금을 쌓아가지고 보유한 자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틀 깎기 다음에 대박 시세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뭐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 11월 1일이고 FOMC가 시작되죠. 1, 2일. FOMC에서 전에 이렇게 주가를 급락시키고 상품 가격을 급냉시켜 가지고 이제
이번 11월 초에 만나는 FOMC는 사실 변수가 아니고 여기서 파월의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고 좀 긍정적인 멘트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지금 뭐 완화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장은 오히려 상승 반등의 기지개를 펼 거예요. 그리고 10월 말까지 최근에 아무리 약세장이라도 월말 월초장은 항상 반등을 줬는데 이번 10월 달은 정말 그 마지막 잔뿌리까지 소탕하는 장인 것 같아요. 잔뿌리까지 다 걷어내버리면서 장을 뭐 2300포인트 때까지 지금 2차 전지 급냉으로 코스닥도 750선을 일시적으로 위협한 것 같아요. 오늘 장 끝나기 전에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들어서고 증권사도 단타를 일삼은 증권사도 오늘 코스닥 시장은 많이 사서 넘어가죠. 요거는 좀 과했다고 저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 무조건 죽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내가 투자한 기업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은 복원할 시간 준다는 요 논리를 기억하시고, 다만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큰 힌트를 어제 오늘 얻습니다. 강력한 대안들은 만들어지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몇몇 종목에서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밝혀드릴게요. 2차 전지 어제 뭐 2024년의 하향 이게 과연 공매도 세력들의 농간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코멘트인가? 저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보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공매도 비중이 높으니까 세게 늘어야 되는 목적이 있을 거고 오늘 아마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20만 원 하회하는 선부터는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가 지금 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동안에 더 배짱 있게 승부한 친구들이 나오고 지금도 신규 공매도는 또 나와요. 마치 추격 매수에 꼭지 잡는 거나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겠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보니까 2차 전지 뭐를 수집하고 있죠.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살 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투매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응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제가 상승 반등이 이렇게 발라가고 있는데 한 번 더 퉁 떨어졌을 때는 다지고 돌았을 때 여기서 대응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겠죠. 이런 구간에 대응하셔야 돼요. 저 뭐 밑둥에 손절매하는 대응은 전혀 안 해요. 네, 그게 뭐고 중장기 투자자들은 거기에 연동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전망치를 하향화했던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미국 공장인 GM이나 포드가 공장이 내년부터 본격 대량 양산을 목표로 네,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전체적인 투심의 하향 최근에 또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는 전부 다 할부 리스를 이용해서 사죠. 5%대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 기준금리가 5%대면 대출금리는 미국도 지금 7, 8% 넘어가는 금리들이 많이 생기네요. 요 금리에 사는 것 자체가 부담되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뭐 테슬라의 모델 Y든 사이버 트럭이든 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파이낸싱을 이용하고 싶겠죠. 요것 때문입니다. 왜 2024년 전망치가 하향되고 공장 건립 시간을 24년 말이나 25년으로 늦췄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경기고 금리예요. 요거를 대기업의 관계자들은 안 볼 수 없거든요. 금리가 뭐예요? 코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코스트가 많이 든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차를 구매하는데 할부로 사야 돼. 근데 지금 금리가 뭐 리스 금리 지금 할부 금리 지금 실제 금리가 정확하게 넣어지지도 봐야 되는데 고금리 시대 때 월 프리백을 많이 넣고 사고 싶진 않겠죠. 좀 금리가 떨어지면 사고 싶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포드나 GM이 본격 양산 시점을 2025년 이후 빠른 게 2024년 후반기죠. 좀 연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번 급락의 결정적인 사유예요. 다만 장기 전망을 보는 분들은 2024년 넘어 5년, 6년, 뭐 30년으로 가는 시간, 뭐 정부가 판가로는 이 사업이 네 자초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치가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는
양상이죠. 근데 주가가 그래서 거품을 더 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들은 상승 반등기 때 대응하는 거는 저는 맞고, 왜냐하면은 2차 전지의 부족분을 분명히 다른 섹터들이 메워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중에 핵심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후반부에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죽으라는 법이 없다라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제가 핵심 시세 매집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수가 한 달 만에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목은 20% 넘는 게가 아니고 종목은 뭐 기본적으로 한 3, 40% 많이 빠지거든 뭐 50% 이상 빠진 주가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금을 만회하고 투자금을 조개 만회하려면은 최소한 50% 이상, 60% 이상 올라가는 주식을 선택 집중해야 된다 했습니다. 네, 그건 아무거나 자금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10월 달에 최근에 매매가 10% 내외로서는 과감하게 저는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메인으로 가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왔을 때 대폭락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실은 뭐 대박을 많은 투자자들에게 안겨드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는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낳는다. 새로운 큰 기회를 낳을 수 있고 두 번째 죽으라는 법은 없다. 시장의 소설 구멍은 항상 존재했었다. 대폭락장에서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용기와 위안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위안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시간을 벌면 되는 거죠. 이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가 실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제가 오늘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뭐 HTS를 넣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안 보여드릴게요. 네, 다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반도체 소비당은 어제까지 제가 요거 지난주 이번 주 초에 준비해가지고 전부 다 수익이 났죠. 적게는 10%대, 많게는 뭐 20%대짜리 수익도 났어요. 거기에 제가 일단 만족하고 한번 챙겨놓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하지만은 HBM 핵심들은 오전에 5% 하락을 다 메우고 1, 2%, 2% 내외 하락으로 좁히는 주가들이 나오고 있죠. 소수들. 이 급락장의 막판에 안 빠지는 것을 잘 봐야 돼. 거기에서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선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되고 소수 경기주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향후 제로 가치가 바이오는 전체는 안 되고요. 진짜 극소수만 가는데 향후 제로 가치가 진짜 큰 소수 바이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급락장의 강세 마감이 되었어요. 물론 사전 급락 조정 다음에 하단부의 매집세도 확인되고 있어 지금. 2차 전지의 급락 오르장은 약일간 빠졌습니다만 다른 섹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코스에서 시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좋아도 한쪽에 몰빵하는 투자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트가 이 급락장에 상승했죠. 급락은 2차 전지고 몇몇 경기주고 성장주에서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 보핏 연대 출시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아직도 위기가 남아있고 변수가 남아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2300 초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죠? 지난 코로나 2000년 초 3월 이후에 이런 급락장은 실은 없었습니다. 몸서리 쳐지는 하락장세가 나왔다는 거네요. 네, 이 과정에서 뭐 멀쩡한 주가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오늘 뭐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같이 급냉 조정 다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연금을 만든 사람들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금화를 했을 때 경우에 생각해가 여러분들 시장에 만들어지는 핵심 세 가지 섹터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네, 근데 일단은 하락은 진정이 되려면은 이제 다음 주면 10월 30일이에요. 월말 전에 이렇게 많이 잡아뜨리고 하락이 좀 진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너무 많이 뺐어요, 양일간. 너무 많이 뺐고 잠깐 날 무렵에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또 증권사 이놈들 1000억 넘게 사죠.
네, 지금 제일 많이 빠졌던 에코프로 비하면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량이 좀 많아요. 상승 반등은 예, 뭐 이번 주 급락이 사건한 10월 중순 이후 산 분들에게는 적은 노스 또는 네, 적은 수익 정도는 대응할 공간은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세 번째 하락마디가 빠져가 실은 여기가 지하 2층이면 여긴 지하 3층까지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싼 적은 없었죠. 자, 근데 연말 앞두고 랠리가 나온다면은 일단은 새로운 집단에서 나온다. 반등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강력한 상승으로 나잖아요. 그죠? 선취 매수에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장중 수급을 예, 장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 제가 서두 이야기했는데 2차 전지에서 나는 뭐 그냥 보유하고 좀 시간을 벌고 가겠다라면은 연말에서 연초장은 분명히 나오니까요. 가을 에리 죽이고 나면은 연말장이 나오죠, 당연히. 언제 그랬냐 하듯이 나올 거예요.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이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고뇌의 시간인 거죠. 이럴 때는 잠깐 시세를 안 보고 있는 것도 답입니다. 근데 나는 실전에서 빨리 조개 많이 하고 나중에 2차 전지를 싸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은 오늘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종목 이야기를 하기가 좀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힌트 드릴게요. AI 반도체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지금 특히 2차 전지는 내년에 30% 40% 성장한다 했는데 조금 성장은 둔화돼요. 뭐 한 1, 20% 성장 정도 나올 수는 있다 보고 있는데 예, 이거 AI 반도체는 지금 한국의 HBM은 뭐 실질적으로 오늘 하이닉스 실적에도 확인했습니다. D램이 흑자 전환되는데 어쨌든 HBM 비중이 늘어나고 우리가 한국밖에 또 당분간 안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또한 DDR5의 동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이 다시 급반등 부활한 거는 DDR5 지금 새로운 방식의 타입이 제한됐을 때 후공정 패키징 기대감으로 간 거예요. 2차 전지는 숏이고 당분간 기관들. 근데 조금 변할 거예요. 근데 단점은 하이닉스 반도체는 오늘 뭐 뉴스에 팔자가 나왔는데 빠지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쉽게 안 빠지죠. 그만큼 사자가 몰려 있다는 거예요. 네, 사자세가 몰려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삼성전자는 또 연내에 HBM 하이닉스 따라잡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따라잡는 시절이네요. HBM만큼은. 이 HBM 반도체가 좋은 게 주문형 반도체의 이게 판매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D램처럼 뭐 계획 생산해가지고 계속 의무 생산하죠. 공장을 멈추지도 못하고 계속 생산해야 되죠. 재고를 재고 리스트가 없고요. 그리고 결제 조건이 지금 잘 나가는 업종은 너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HBM 반도체 쪽의 강자들은 제가 생각한 데는 이번 조정장을 이겨내는 변동성을 이겨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섹터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도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한미 반도체 어제 HPSP 예, 자사 보유 물건들을 장내 처분했죠. 그러면서 오늘 HPSP는 오늘 급냉했어요. 네, 한미 반도체는 지금 사장이 확신하고 자사주 매수하고 지금 뭐 확실하게 합니다. 제발 너는 좀 빠져봐. 55,000원 밑으로. 정말 안 빠지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들도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장이 확신하고 자사주 매수 확대하고 있죠. 네, 이거는 연말에 데려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SK하이닉스 축이고 제가 지난주 반 이번 주 초에 언급드리고 급락할 때 3분들에게 소중한 수익을 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DIT. 이것도 SK하이닉스 향 예, 레이저 어닐링 장비로 선택돼가지고 1차 시세가 낮죠. 다만 반도체는 시세가 낮기 때문에 더 빠지고 조정 줄 때 봐야 됩니다. 네, 이게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고 하나 마이크로는 제가 DDR5 수혜주지 이건 HBM 반도체
AI 반도체 패키징까지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 엠코가 담당할 거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담당할 거고. 다만 이거는 이제 DDR5 네, 확대, 전환 확대, 적용 확대되는 수에 나는 거예요. 오늘만 26,000대 또 멈춰죠. 2차 전지랑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네, 시절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급냉해가지고 기회로 20만 원 초반, 23만 원, 3, 4만 원 많이 샀는데 19만 원대까지 위협 당했어요. 이제 진짜 제대로 빠진 거예요, 이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렇게 차이 날 줄이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는 롱 전략을 씁니다. 주초 언급드렸죠? 반도체 롱이고 다른 업종은 숏이다 했는데 요게 예,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특히 2차 전지 업종에 몰빵하신 분들은 특히 잘 들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2차 전지 몰빵할 수 있는 배경이 유튜브가 만들어냈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 유명해진 몇몇 유튜브 전도사들의 유튜브에 듣고 스스로 공감하고 그분들이 불렀던 장기 목표가 얼마가 당장 올 것처럼 느낀 거예요. 이게 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2023년 주식시장에 강타한 하나의 병목 현상이고, 네, 하나의 소위 말해 트라우마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이거 해소하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 봐야 돼요. 반등주대 시간 조정이 있을 거다 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양도 있죠. 삼성전자 양은 삼성전자가 되면은 대박, 안 되면은 변수는 있다는 걸 깔고 가는데,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런 주가들이 프로텍도 중요한 대안이 되고, 예, 다이싱 그루빙 쪽의 이오 테크닉스도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네, 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2차 전지를 보유한 분들의 바람은 반도체 좀 빼주고 2차 전지가 빨리 좀 반등한 반도체 좀 빠질 수 있죠. 그런 순간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장은 냉철한 대응입니다. 온정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제가 지난 6월 달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곳은 웃고 즐기는 사이에 예, 변동성과 하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웃을 수 없다 했습니다. 늘 진지하게 가야 되고 팩터 전자라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해요. 온정, 인간관계처럼 대하는 이런 대응으로는 주식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 네, 주식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장은 온정은 없습니다. 네, 정말 얼음물보다 차가운 냉철한 대응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순간이 찾아와요. 제가 바이오주는 연말에서 내년 1분기에 소수들 중에 강력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주가들이 몇몇 있습니다. 몇몇 있어요. 네, 그 중에 몇몇 종목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주가들이에요. 일단 장이 빠지니까 예, 반락은 같이 했는데 오늘 뭐 플러스 전환되는 주가들이 몇몇 나왔죠. 네, 다 뭐 내막은 있고 바이오 플랫폼 기술. 제가 바이오 제약 이야기하면 길어서 이야기 안 하는데 바이오 제약도 뭐 좀 바이오 대박이라고 추천하는 친구들 정말 바이오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정말 임상 지표와 시장 흐름을 연구를 하고 내 추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바이오 자랑을 하면은 제가 저 자랑이 되고 지난 뭐 십몇 년간의 저 캐리어가 나오는데 저는 저 자랑하기 싫고 바이오는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저 HLB 같은 유형을 조심해라 했죠, 제가. 메이저 시장, 위암 치료제, 폐암 치료제, 메이저 지금 5대 장기 치료제 만들거나 지금 뭐 치매 치료제, 이게 완전 신약을 만들어서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판 몇백조 지고 있는 애들하고 경쟁한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 지난 여름에 제가 그 뭐 난소암 치료제 한다고 했던 그거 바이오주 내가 경계하고 조심해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거 엄청 빠졌죠. 그런데 청운의 대박의 꿈을 꿈지 마세요. 이유는 매우 긴데 자금력에서 마케팅 능력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신약 사업만큼은. 이거 서방 애들이 일 적게 하고 마진 많은 사업, 이 명품 사업하고 바이오 사업 안 해요. 절대 안 놓칩니다. 너희들은 제조업에 너무 제조업을 등한시해가 지금 쟤들이 요즘 뭐 피해도 보지만 그죠? 2차 전지 같은 데서 너희들은 제조업에 우리는 고 마진 사업만 할게. 마진 뭐 한 뭐 프라핏 마진이 한 80% 된다든지 그죠? 70%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10%짜리 제조업하고. 이게 유럽이나 미국 메이저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플랫폼 기술, 중간 매개체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야만이 한국은 돈이 되고 라이센싱 아웃이 된다는 거. 요거 플랫폼 매개체, 요 기술, 기전을 중간에 파는 거예요. 좋은 신약의 기전을. 요거 말고는 답 없어요. 자, 오늘 보니까 지난주 이야기했다가 시장 여건 때문에 말했던 펩트론이 장중에 뭐 3만원대 급등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오늘 강세 마감이 되고, 다음에 AI바이오의 JLK도 양봉이 터져 나오고, 하단에서 지금 메지온 같은 주가도 플러스가 난다는 거죠. 다 터지진 않아요. 네, 뭐 다들 이유도 있고, 알테오젠도 오늘 급반등이 일어났고, 네,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번 급락 이용해가지고 5만원 초입에 왔을 때는 잘 봐야 될 유망 바이오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오늘 급등했고요. 급등 다음에 뭐 매물 소화를 잘 해주던지는 봐야 돼요. 최근에 단발성 주가들이 많았죠. 네, 근데 이유 없는 강세는 시장에 없는 거예요. 오늘 펩트론이 주가가 장중에 31,700까지 갔었죠. 펩트론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회사에서 유럽 제약사, 오늘 제가 회사 공지 내용을 보면은 유럽에 있는 제약사가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미국 소재 제약사도 11월 초에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회사 홈피를 열어보시면 나옵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 유럽 회사는 누구냐? 미국 회사는 누구냐? 요거는 힌트를 가르쳐 드리면은 유럽 회사는 노보노디스크고 미국 회사는 일라이릴레요. 두 회사가 많은 거죠? 비만 당뇨 치료제로 데이트를 벌이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급등 3만 전대까지 그냥 수직 급등하다가 이 공지가 나오고 다시 네 시장의 급내가 경계했는데 더 나단부에 잘 봐야 될 바이오주는 네 맞다는 거고 알테오제는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다. 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최근에 뇌졸중 뇌경색을 AI 바이오에 접목시켜 가지고 뭐 전국에 한 150개 병원에 이게 이제 비급여지만 어려보면 안 되는 급여지만은 항목에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JLK 같은 주가도 2차 전지의 급냉의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주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 봐야 되고 메지온은 다음번에 내 소개해 드릴 건데 메지온도 왜 급락장에 안 빠질까요? 얘는 임상 3상에 들어가는데 특이한 신약이고 네, 미국 메이저들이 시장이 작아서 저런 약은 개발 안 하는데 특출한 또 특화된 한국이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기업이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바이오주는 많을 거예요. 바이오주도 많을 건데 어쨌든 지금 오늘 금냉장의 바이오 저던 주가들이 네 반락했는데 실은 2차 전지의 반락이고 몇몇 지금 뒤늦게 빠진 업종의 반락이지 저는 업종은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임상성과 상업화가 확실시되는 소수기업. 바이오는 난해하고 어렵고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전에서 현장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확인하고 크로스 체크까지 해야만이 말할 수 있고 그런 기업은 제가 방송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오픈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양지하세요. 양지하시는데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하단의 로봇 2차 전지가 박스권에 갇히면은 강력한 대안이 될 거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플러스 마감됐죠. 요거 내년부터 시장 확대되고 성장 원년 맞습니다. 그 말은 올 연말 10월, 11월 가기 전에 먼저 산 사람들에게는 조금 고통의 시간을 줬는데 로봇과 자율주행 포함입니다. 요거 내년부터 성장 원년 맞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한종희 부회장이
그저께죠. 네, 코엑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공교롭게도 주말에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뭐 협력업체 대표님과 좀 만날 기회가 돼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전 사업부 계열에 전부 로봇팀들이 구성된 거로 확인되고 있어요. 전부 로봇팀들이 각 사업부별로 베트남 공장까지 전부 다 구성해라고 지령이 떨어지고 지시가 떨어진 거죠. 네, 로봇 현장 산업 투입되고 또 지금 삼성의 보핏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되고 현장화 일상생활에 투입되고 지금 11월 17일부터 이거는 이야기 들었죠? 지능형 로봇 이제 또 도로가에 보도통행 허용한다 하고 로봇 펀드까지 만들어져가 이거는 변동성이 잦아듭니다. 또 2차 전지처럼 지금 거품이 있다가 지금 거품도 많이 제거가 되었죠? 먼저 지난 9월 달에 제가 한번 챙기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크게 빠질 줄이야 해가지고 중간에 들어간 분이 좀 고생하는데 그 손실분은 제가 만회가 다 될 것 같은데요. 기다려주면은 9월이나 10월 초순에 들어가신 분들 말이에요. 다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시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세 가지 섹터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목하고 모든 로봇과 바이오와 반도체 제가 언급되지 않은 주가들이 있고 요 세 가지 섹터 내에서 제가 현업의 조사 착실히 한 바로는 100%짜리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대박 종목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공부를 좀 해보세요. 네, 제가 이 방송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거지 수익률 게임을 도전하는 뭐 방송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투자의 핫 이슈, 빅 이슈를 전달하고 예, 중요한 여러분들이 좀 지름길과 시장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는 거지 수익률 게임을 예, 제가 주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실전에 오셔야 됩니다. 실전 방송에 오셔가지고 합류하셔서 네, 대응하세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네, 이게 실전 방송, 유튜브 방송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 다만 제가 중대형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제가 모니터링 되고 안테나망에 정보가 잡혔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얘기를 해드린 정말 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정도만 생각하세요. 반도체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도 많아요. 네. 저기 오늘 뭐 HPSP 같은 거 어제 급등하다 한번 예, 한미 반도체가 팔았다가 두들겨 맞았죠? LI 드론 놈하고 3만원 초를 빼고 이런 것들도 제가 기회가 됩니다. 반도체도. 네,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 카버리지 전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관 투자들이 생각하는 거를 못 느껴서 그래요. 지금 왜 이게 기관들이 먹힌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큰 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손들이 없는 장은 외국인 기관들이 먹히고 걔들이 주도하고 걔들의 컨센서스로 작동되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다만 12월이 지나면서 양도세 이슈가 마무리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네, 몇십억 몇백억짜리 수많은 계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는 건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 세금 이슈가 마무리되고 본격적 배팅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큰 손과 일반이 주도하는 장이 나오겠죠. 그때는 2차 전지가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장이 벌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서 진짜 강력한 호재가 내부적으로 장착돼가 비공개된 내용들은 네, 지금 매집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이미 뭐 2300초를 위협하고 750을 위협하는 이 순간에 매집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 잘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뭐 가장 정말 어두운데 더 지금 뭐 전기 하나가 어두워진 장이고 손실률이 큰 일반에게 다수가 큰 장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 시간 함수의 투자자는 거 그게 제일 그 보편적 투자 전략이고 두 번째 예, 선수 영역에서 강력한 대안이 연말되기 전 10월에 만들어지고 있다. 장착된 확실한 모멘텀 몇 가지 이런 주가들은 지금 실전 대비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리겠고 시장 상황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예, 제가 뭐 이거 실전 방송과는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실전 방송에서 한시적으로는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만 예, 지금 좀 특별하게 예, 지금 시장상을 고려해 가지고 할인 이벤트를 적용한 가격을 적용해서 제가 예, 지금 실전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네, 필요한 소수들만이 해당되는 거겠죠. 요 말씀 내드리겠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주말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금요일 날 부장이 미국을 방미하죠. 미국을 방미하고 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미국으로 왜 가느냐? 미중이 만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주말에. 어제 보니까 시진핑이가 184조 원의 1조 위안이죠. 채권 발행을 했어. 전례 없이 저 인민은행을 찾아갔고 오늘 보니까 미국 농산물을 사주겠답니다. 농산물 탁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관세잖아, 관세. 트럼프 때 매겨진 관세. 왕이 중국이 칼자루 제가 배후에 하마스 배후에 예, 지금 돈줄은 중국이라 했죠. 확정 방지도 컨트롤은 중국이 하는 거예요. 이란과 제3세력을. 그러면은 미국은 협상은 누구랑 해야 되죠? 이란하고 해야 되나요? 중국하고 해야 돼요. 저놈들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갑자기 채권 발행하고 농산물 사죠. 미국 거. 그러면 중국이 지금 두 가지를 풀었죠. 한 가지 알겠어요. 채권을 더 이상 팔지 않고 매입해야 돼요. 국채 매입. 이러면 채권 시장 변동성 줄어들겠죠. 중국이 채권을 사줘야 돼요. 국채 발행한 돈하고. 그럼 미국은 뭐 줘야 되죠? 제가 예상하는 게 바로 트럼프 때 매겨진 관세 장벽을 내년 선거 전까지 대선이 있는 선거 전까지 풀어줄 가능성을 저는 예측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요거는 시장을 살리는 강력한 호재가 될 거라는 거. 대형 랠리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될 건데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왕이 가가지고 만나기 전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11월 셋째 주 11월 15일 전후죠. 에이펙이 열리죠. 17일 15일 요전후 그래요. 날짜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날짜가 아직 공식적으로 안 나왔는데 셋째 주의 중순에 만나요. 여기에서 미중이 단판을 지을 거예요. 이번에는 미국이 양보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생각해서 한시적인 2024년 해빙무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갈까요? 경기주를 배팅할 거라는 거. 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 힘든 장세 누구나 다 주식을 보였으면 힘든 시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시간에 투자를 하십시오. 좋은 시간 오되 예, 마지막 그 굴곡은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해야 된다는 거. 이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